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이 드디어 신형 SL8을 발표했습니다. 자, 기존의 SL7 대비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뀐 점,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일체형 핸들바죠. 기존에는 스템과 핸들바가 따로 분리된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개발된 신형 일체형 핸들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어로 성능도 대폭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무게도 스템과 핸들바에서만 52g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신형 SL8이 기존의 벤지의 에어로 성능을 넘어설 정도로 에어로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에어로 성능이 좋아진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이 에어로 핸들바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헤드티브 부분이죠. 기존의 이 SL8의 유출 사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 헤드티브 부분을 보고 야, 이거 합성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이 돌 정도로 좀 못생겼었고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신형이 발표된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보고 오신 분들, 그리고 시승을 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고 지금 스페셜라이즈 최상급인데 사진보다 괜찮아서 되는 건 아니죠. 정말 너무 멋있고 군더더기 없고 뭐 그런 얘기조차 안 나올 정도로 이뻐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볼 때도 앞으로 상당히 툭 튀어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노즈콘 헤드튜브 포크 이렇게 해서 헤드튜브에서부터 포크 위쪽 부분까지 노즈콘이니까 약간 코 튀어나오듯이 코 모양으로 좀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어로 튜브도 이 헤드 튜브의 약간 뒤쪽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타던 그런 프레임보다 조금 더 프레임이 커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노즈콘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프레임이 튀어 나와 있으니까요.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스테레오 튜브를 뒤로 좀 이동함으로 해서 뭐 핸들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노즈콘 부분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8이 SL7보다도 에어로 성능이 더 좋고 기존의 에어로 자전거였던 벤지보다도 에어로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에어로 성능이 SL7보다 더 좋아진 거는 일체형 핸들바가 거의 한 90%의 지분이 있고, 그리고 요 노즈콘 요 부분이 한 10% 정도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 헤드튜브라든가 그리고 일체형 핸들바가 바뀜으로 해서 4W 정도의 힘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4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때 기존의 SL7 대비 약 16.6초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기존보다 몇 프로 빠르니 몇 프로 빠르니 이렇게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 그리고 계속 그렇게 빨라지다가는 나중에 한 시속 100km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신형인데 더 느리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좀이라도 빠르겠죠. 그리고 이 일체형 핸들바 같은 경우는 풀 인터널 핸들바는 아닙니다. 정비 용이성과 그리고 이제 그 기존 SL7에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 이런 것 때문에 스템 하단 쪽으로는 케이블이 노출이 되는 그런 핸들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으니까 풀 인터널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자세히 보면 풀 인터널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SL7에도 그대로 이 핸들바는 호환을 할 수가 있고요. SL7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핸들바만 적용을 하더라도 에어로 성능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형 SL8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얄쌍한 프레임으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에어로적인 성능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다운 튜브도 그렇고요. C스테이, 체인스테이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얇아졌거든요. 기존 SL7에 대비해서 아무튼 조금 더 얇아졌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BBCL 부분인데, BBCL 부분은 기존보다 더 얇아져가지고 거의 S옥 에이토스 스페셜라이즈드의 가장 경량 자전거인 에이토스의 BBCL을 보는 것처럼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얇아짐으로 해서 프레임 경량화에 도움이 좀 많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무게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기존 SL7 대비해서 프레임에서만 115g이 줄었고요. 포크에서는 7g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C포스트에서는 30g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하고 프레임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이 다 달려있는 상태에서 SL7 대비 249g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감량을 했죠. 특히 이제 지오메트리 부분이 SL7과 거의 동일한데 56 사이즈 기준으로만 해도 프레임에서만 무게가 180g이 줄어서 프레임 무게가 685g이라고 하죠. 56 사이즈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가벼운 거예요. 에이토스 같은 경우는 585g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디스크 프레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에이토스 프레임과 불과 10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경량 프레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경량화를 이뤄내서 56 사이즈 듀라에이스 구동계가 장착된 SL8 같은 경우에는요, 완차 무게가 페달을 포함해서 6.8kg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UCI 대회의 무게 제한 규정인 6.8을 정확히 맞췄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완차 사면 다른 거 손댈 필요 하나도 없이 가지고 그냥 대회 나가면 되는 그 무게를 아주 딱 맞춰놨습니다. SL7 대비를 하면은요, 무게가 거의 250g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정말 경량화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경량화에 성공을 하고도 에어로 성능은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 신형에 대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포스트 같은 경우도 좀 바뀌었는데요. C포스트의 안장 체결 방식이 에이토스의 그것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에이토스의 그 시트 체결 방식도 각도 조절하기도 편하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BCL도 그렇고 저런 부분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사실 이 SL8을 한마디로 그냥 딱 정의를 하면요, SL7 플러스 에이토스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SL7과 에이토스 그 중간 어디쯤 뭐 이런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가격이죠. 스페셜라이즈드 SO 타막 SL8 같은 경우는 완차 구성으로 1,850만 원입니다.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 SL7이 1,750만 원 한번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래서 야, 뭐 100만 원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SO 타막 같은 경우가 1,55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SL7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요, SO 타막 가격이 1,35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SO 타막 같은 경우는 가격이 1,550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조금 더 지나서 지금 SL8으로 나오고 1,850만 원, 그러니까 약 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거의 2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전에 SL7을 1,750만 원으로 한번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100만 원밖에 안 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또 어떻게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올랐네? SL7이랑 별로 가격 차이 안 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1,550에서 1,850으로 오른 거예요. 거의 300만 원이 올랐다는 거. 이거 조금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자전거 가격들이 장난이 아닌데, 역시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이제 좀 비싸죠. 근데 세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메이커들도 굉장히 많고, 팬데믹 시절보다 자전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초기에는 이제 당연히 신제품이니까 뭐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이 1,8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드리자면요,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8 같은 경우는요, 현존하는 로드 자전거 중에 최상급의 자전거입니다. 사실 40km 거리를 달리면 16초가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진짜 인간계 최상급 선수들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같은 동호인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뱃살 좀 더 빼서 허리를 조금만 더 숙일 수 있다면 일체형 핸들바나 무슨 노즈콘 같은 대단한 기술들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에어로 성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기존 SL7을 타고 있으신 분들은 기변하지 말고 뱃살 빼고 그래도 돈을 드리겠다 하시면 새로 나온 일체형 핸들바나 하나 사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일체형 핸들바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이네요. 이상 조피디였습니다.